예, 선생님이 써주는 거나 그 중에 혹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거기다가 또 여러분들 정리해가지고 적어 놓을 수 있도록 합시다. 예, 연립방정식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배울 거야. 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야. 자, 방정식은 뭐야? 이런 것들은 내가 너희들한테 새벽 2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방정식 하면은 바로 나와야 돼.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되는 식을 우린 뭐라고 해? 방정식이라고 하죠.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돼야지 우린 그걸 방정식이라고 불러. 여러분들 자 여기다 그냥 한번 대충 써볼게. 자, 5 더하기 x가 7이야. x는 뭐야? 그치? x가 2인 거는 다 알겠죠? 그럼 만약에 x에다가 2를 넣으면은 여기다가 이 식이 어떻게 돼? 참이 돼? 안 돼? 되잖아. x에다가 1을 넣어봐. 참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x값에 이 미지수,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값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이 식은 성립하기도 하고 성립하지 않기도 한다는 거야. 그치? 이런 걸 우린 뭐라고 해? 그치? 이제 중학교 2학년 되면은 답변을 안 하시기 시작하죠. 그죠? 이걸 방정식이라고 한다고. 이걸 방정식이라고. 자, 그러면은 얘는 뭐야?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하지. 해 또는 근을 뭐라고? 이 방정식을 참이 되게끔 하는 미지수의 값을 우리는 해 또는 근이라고 한다는 거야. 맞죠? 해 또는 근이라고 하고 이 해 또는 근을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뭐가 나왔냐면은 미지수가 두 개야. 지금 여기 미지수 몇 개야? 한 개지. 미지수가 한 개라고. 얘 x만 지금 미지수야. 우리가 모르는 수는 x 하나야.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뭘 구하라고 하냐면 미지수가 두 개인 녀석을 찾으라는 거야. 미지수 두 개. 그럼 봅시다. 어떤 형태가 되느냐면 기본적으로 자, a의 x 플러스 b의 y 플러스 c는 0. 자, 이런 형태로 우리는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야. 자, 일단 전부 다 1차야. 2차식 같은 것들은 없어. 1차식인 상황에서 a랑 b랑 c가 뭐죠? a, b, c는 우리가 뭐라고 하지? 그렇지, 상수라고 하죠. 얘는 상수라고 하죠. 상수는 뭐지? 이것들은 내가 이걸 몇 번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도 상수는 뭐야? 정해진 수라고. 정해진 수. 야, 모르면 적어. 상수는 정해져 있는 수야. 그러면 미지수가 아니라는 거야. 미지수는 뭐야? 알 수 없는 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를 미지수라고 한다고. 상수는 뭐야? 정해져 있는 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숫자라니까? 얘네들은 아는 숫자라고. 아는 숫자. 물론 상수를 구하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걸 떠나서 지금 얘네들을 상수라고 했을 때는 얘네들은 정해져 있는 숫자라는 의미가 강하고 x나 y 같은 것들은 미지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숫자, 뭔가 찾아내야 하는 그런 숫자라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 미지수, 얘네들은 우리는 상수라고 부른다, 이 얘기야. 그럼 봅시다. 미지수가 두 개라고 그랬어. 자, 미지수가 뭡니까? x. 자, y. 얘도 미지수가 되고 얘도 미지수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일단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옛날에는 이것을 2원 1차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용어 자체는 사라져서 혹시나 간혹 가다가 좀 나이가 많으신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2원 1차 연립 방정식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해 줄 때가 있는데 그때 2원이라고 하는 것은 미지수가 두 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 됐죠? 이런 연립방정, 이런 방정식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봅시다. 방정식이야. 방정식. 얘랑 얘를 구해야 돼, 지금 여러분들은. 얘랑 얘를 구해야 된다고. 뭐냐면, 우리 방정식은 뭐냐면, 방정식을 푸는 건 뭐야? 이 녀석을 참이 되게끔 하는 x값을 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 식을 참이 되게끔 하는 x값이랑 y값을 구해 나가는 과정이 뭐냐가 되냐면은, 그게 방정식이니까. 방정식을 푸는 거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여기서 방정식을 풀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자, 미지수가 두 개인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답이 하나로 딱 정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야. 1차 방정식임에도 불구하고, 답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고. 자, 됐지?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지금부터 한번 요런 비슷한 숫자를 하나 집어넣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고, 얘를. 자, 만약에 x 플러스 2y 더하기 3은
0 이런 녀석이 있다라고 한번 쳐보자. 이런 녀석이 있다라고 한번 쳐볼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x 값이랑 y 값을 지금부터 좀 구해보고 싶어. 한번 구해보자고. 그럼 일단은 얘가 상수니까 한번 이쪽으로 넘기고 가서 생각해보면 x 플러스 자 2y가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은 만약에 x가 1이면 y는 몇이 될까? x가 1이야. 그럼 y는 몇이면 될까? 응? 마이너스 2. 얘가 마이너스 2면은 1에다가 마이너스 4를 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얘는 지금 해야 아니야?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2면 얘는 해야 아니야? 해가 맞지? 왜냐면 여기다 1 넣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얘가 성립하잖아. 그지? 생각 맞아. 근데 이번에는 여기가 y에다가 예를 들어서 1을 집어넣어 볼게. y에다 1을 집어넣어 볼게. 그럼 x는 뭐가 될까? x는 뭐가 될까? 얘가 지금 2야. 근데 3이 돼야 돼. 그러면 x는 뭐 해야 돼? 마이너스 5. 그죠? 얘가 마이너스 5라는 거야. 그죠? 맞죠? 자, 이렇게 되면 얘는 해야 아니야? 해야. 얘도 해야. 그러니까 봐봐. 얘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해가 하나로 딱 결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문제점이 있어. 그치?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겠죠. 왜냐면은, 자, 이렇게 그냥 연립방정식 요거 하나 딱 줘놓고 나서 뭘 구하라고 하냐면은, 자연수인. 두 근이 둘 다 x나 y가 전부 다 자연수인 해의 순서쌍을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한번 구해봐야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어쨌든 최종적으로 지금 가온중학교가 니네들 확률을 본다고? 일단은 자, 어떤 연립방정식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거 풀 때 실제로는 여러분들 이제 다 2학년 과정 다 한 번 정도 마친 학생들이라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만약에 이 녀석을 만족시키는 뭘 구하라고 하냐면은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자연수. 순서쌍이 모두 자연수인 걸 구해라라고 하면 어떻게 구해야 돼, 여러분들은 이걸? 뭘 지금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이야. 이걸, 야, 얘를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 1차 함수 배운 아이들 한정이에요. 그럼 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자, 이렇게 흘려가면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잖아, 지금. 그러면 여기 있는 점들이 전부 다 뭐 얘를 만족시키는 점들이야.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그러면은 얘네 둘 다 자연수인 게 나와, 안 나와? 여기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둘 다 자연수가 되려면은. 얘가 1, 1, 뭐 1, 1 이렇게 나오려면은. 그지? 어이구야. 자, 1참수까지 하면 알겠지. 그지? 1참수까지 하면은 다 할 수 있어. 그지? 파이팅.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문제가 어떻게 돼? 얘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자면은 여기에 있는 거 두 개 다 음수인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겠지. 그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저 문제를 풀 때는 2원 1차, 그러니까 내가 나이 많은 사람이 되어버렸네. 그지? 2원 1차,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 1차 방정식을 풀 때는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은 1차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셔야 돼요. 그래프를 그려야지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어. 자, 1차 함수 배웠던 놈들은 갖다 좀 적어라, 거기다가. 응?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걸 기억을 하고 있으시라고요. 알겠지? 자, 어쨌든 우리는 그러면은 지금 1차 함수를 몰라요, 선생님. 1차 함수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배우면 되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얘를 풀 때는 그냥 x에다가 y에다가 수치를 하나씩 대입해보는 방식으로 푸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일단은 그렇게 풀 수 있도록 하게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는 얘가 하나만 있으면, 이런 2원 1차,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한 개만 있으면은 해가 하나로 한 쌍으로 결정이 날까? 그게 아니야. 한 쌍이 아니라 여러 쌍이 나올 수 있고 무수히 많은 쌍이 나올 수 있어.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1차 함수식이기 때문에 직선에 있는 모든 점들이 전부 다 해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해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얘를 무수히 많은 해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의 해로 정해지게끔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하나가 더 있어야 돼. 얘가 이제 조건이 조건 하나라고 한다면은 얘랑 다른 조건 하나가 더 있어야지만 뭐가 되는 거야? 얘랑 x랑 y라는 녀석을 하나의 근으로, 하나의 실근으로 우리가 확정을 지을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게 2번이야. 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야. 연립이야, 연립. 두 개야. 두 개가 있다라는 거야. 식이 두 개가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요 생각을 해야 돼. 자, 차수와 미지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 차수 생각해 볼게. 자, 우리 1차 방정식의 근 몇 개죠? 자, 1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야? 몇 개야? 한 개지? 한 개잖아. 1차 방정식 근 한 개잖아. 1차 방정식에서 근 두 개인 거 본 적 있으세요? 1차 방정식 근 한 개예요. 자, 한 개. 2차 방정식은 몇 개야? 근이 몇 개야? 기본적으로 두 개야. 기본적으로 두 개. 3차 방정식은 몇 개야? 세 개야, 근이. 아, 이 정도 했으면은 눈치 까야죠, 얘들아. 어? 4차 방정식은 몇 개일까? 4개야. 5차 방정식은 5개고 6차 방정식은 6개라고. 기본적으로 그래. 기본적으로 그래. 그리고 이런 것과 더불어 가지고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거는 미지수의 개수와 그리고 조건. 이런 것도 여러분들 생각해야 돼. 지금 저기서 미지수 몇 개야? 2개. 2개. 미지수가 2개라고 저기 적혀 있잖아. 미지수 2개. 미지수가 2개일 때는 조건이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은 2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미지수를 2개를 구하려면은. 내가 미지수가 3개가 있으면은 조건도 3개가 나와야 돼. 미지수가 4개가 있으면은 조건이 4개가 나와야 돼. 기본적으로 그래. 그래야지 정확한 값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저 미지수가 2개인 녀석이 연립 1차 방정식 저거 식 하나로만 주어졌으면 조건이 하나가 주어진 거라고. 조건이 하나가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구할 수가 없어. 조건이 하나밖에 안 주어져 있으니까. 왜냐하면은 미지수가 2개면은 조건이 2개가 있어야지 우리 정확하게 그 녀석을 구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요건데 만약 미지수의 개수가 3개인데 조건이 2개밖에 안 나왔어. 그걸 뭐라고 부르죠? 그걸 뭐라고 부르죠? 다시요. 미지수가 2개인데 미지수가 3개인데 조건이 2개밖에 안 나왔어. 그걸 뭐라고 부르지? 부정. 응? 부정. 그렇지.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잖아, 그거를. 그렇지? 그 부정방정식 푸는 방법도 여러분들 다 배웠지? 여러분들 다 배웠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죠? 그런 게 있었다라는 것이. 실수 조건이면 완전 제곱식 하라고 그랬고 정수 조건이면 인수분해하라고 그랬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을 2개를 줄 거야. 왜냐하면 미지수가 2개니까 조건이 2개가 나와야 돼. 그 조건 2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풀이하는 게 여러분들 연립 방정식이다. 근데 이 연립 방정식 할 때 이제 뭐 가감법, 대입법 이렇게 하잖아. 자, 가감법이 뭡니까? 가감법? 하나를 먼저 없애는 거야. 하나를 먼저 없애는 거. 그것이 가감법이고, 대입법은 문자를 하나에 대해서 치환을 한 다음에 바꿔서 문제를 푸는 거지. 그지? 이거는 여러분들 여기로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리 얘기해봐야 뭘 풀 수가 없으니까 한번 여기서 일론 가볼게. 자, 볼게. 자, 56번에 5번 봅시다. 56번에 5번. 자, 56번에 5번 한번 볼게요. 자, 56번에 5번. 자, 이거 문제 풀게 그냥. 자, x 플러스 4y는 12고 5x 플러스 2y는 24야. 자, 5x 플러스 2y는 2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x랑 y를 구해라 이 얘기죠.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대입법은 거의 쓸 일이 없을 거야. 대입법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거의 쓸 일이 없을 거야.
자, 이렇게 식이 두 개가 나와 있어. 우린 지금 뭘 구할 거야? x도 구할 거, y도 구해야 돼. x, y를 구해야 된다고. 이 녀석이 이렇게 연립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지금 구해야 되고, x 값과 y 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자, 등식의 성질 한번 기억해 보자. 어떤 녀석 a랑 b라는 녀석이 같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c와 d도 같다라고 하면은, 얘에서 얘 뺀 건 얘에서 얘 뺀 거랑 똑같겠지. 똑같은 녀석을 뺀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얘에서 얘 뺀 거랑 얘에서 얘 뺀 거가 똑같아. 그럼 A-C하고 B-D가 같은 거야. 왜냐하면 얘랑 얘가 같은 거라니까. 그리고 얘랑 얘가 같은 거야. 등식의 성질이야. 양옆이 같다니까. 얘네 둘이가 같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은 거야. 같은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밑에서도 얘랑 얘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위에서 얘를 빼거나 더하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0이 아니라면 다 가능하다는 소리지. 가능해.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서 한 문자를 먼저 없애주는 방식으로 가는 거라고. 한 문자를 없애주는 방식으로. 그러면은 여기를 x를 없앨 수도 있고 y를 없앨 수도 있어. 왜 한 문자를 없앨까? 한 문자를 없애면 뭐가 돼? 1차 방정식이 되잖아.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이 되잖아. 그럼 우리 그 무조건 근을 구할 수 있잖아. 그걸 만들어 주자는 거야. 얘를 없애거나 얘를 없애거나 둘 중에 하나를 없애서 없애보자고. 뭘 없애는 게 좋을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위에 있는 식 전체에다가 얘랑 똑같이 얘를 빼줘서 없앨 거거든. 빼서 없앨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를 5를 곱해주고 얘도 5, 4, 20이 되고 여기다 5 곱하면 몇이니? 60이 되나? 60.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빼주면은 얘랑 얘가 사라지면서 x가 사라지겠지. 그지?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밑에다가 이 4랑 개수를 똑같이 맞춰가지고 2를 곱해주면은 얘를 10으로 바꿔주고 얘를 4로 바꿔주고 얘를 48로 바꿔주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나 같은 경우 이제 두 번째 거를 해볼게. 자, 그러면은 이게 다 지우고 4, 12, 여기가 12죠. 12. 그러면 밑에다가 내가 2를 곱해줬어. 양변에다가 정확하게 다 2를 곱해줬어. 곱해준 상태에서 얘를 지금 내가 뺄 거야. 자, 그러면 x에서, 봐봐. 얘에서 얘를 뺀 거하고 얘에서 얘를 뺀 거가 완전히 같다니까. 그지? 왜냐면 얘네 둘이는 똑같은 거니까. 똑같은 숫자를 빼준 거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럼 x에서 10x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9x 이렇게 나올 것이고 4y 다 사라지겠죠. 그죠? 12에서 48 뺐으니까 얘는 36 마이너스 36 이렇게 되겠어. 그럼 x는 뭐가 됩니까? 4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x가 4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부터 뭐 하면 돼? 여기다 아무 데나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얘는 4 더하기 4y는 12가 되고 4 넘어가가지고 마이너스 4가 되면 8이 되겠죠. 그래서 y는 2.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라고? 순서쌍으로 나타내라고. 순서쌍으로 나타낼 때는, 자, 4, 2. 자, 이렇게 써야 돼. 여러분들, x는 4, y는 2. 이렇게 쓰면은 틀립니다. 틀려요. 여기서 뭐라고 나타냈으니까? 해를 순서쌍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했으니까 순서쌍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틀린다. 답 틀린 거다.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이를 해 나가는 거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이 문제는 너무나 이제 계속 그냥 훈련의 영역이야, 여러분들. 계속 그냥 문제를 풀어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를 지금 내가 여기서 한 문제 다 풀어주면서 가르쳐주고 그럴 법한 문제는 전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아시겠죠? 그 앞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가감법, 대입법 요걸 풀었고, 대입법은 이런 식으로 방정식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자, x는 y 플러스 1 이렇게 하고 3x 플러스 2y는 7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얘를 x가 얘잖아, 그지? 그냥 요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어. 여기다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은 3에 y 플러스 1 플러스 2y는 7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대로 바꿔서 써놓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거의 써먹을 일은 없을 거야.
거의 써먹을 일은 없고 그냥 어떻게 아주 운이 좋게 그냥 문제가 이렇게 좀 쉽게 나왔을 때는 그냥 대입해가지고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방식이긴 한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 가감법을 여러분들이 쓰게 될 거고 이 가감법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주기도 해. 뭐냐면은 얘를 기역식이라고 하고 얘를 니은식이라고 할 때 얘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야. 그럼 기역 빼기 여기다 2 곱해졌죠? 2 곱하기 니은 이렇게 해가지고 풀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도 이걸 고르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도 나오니까 여러분들 다양하게 볼 줄 알아야 돼. 근데 이것도 맞지만 어떻게 해도 돼? 5x니까 5 곱하기 기역 빼기 니은 이렇게 해도 또 되잖아. 그지? 상관없잖아. 이렇게 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식으로든지 전부 다 할 수 있는 방식을 풀어야 합니다. 됐지? 됐니? 자, 다음. 자, 여러 가지 연립방정식이 있는 풀이, 이것은 뭐 여러분들 1차 방정식에서 워낙 많이 했었던 거니까 분수 같은 경우는 통분해가지고 분모 자체를 없애야 돼. 여러분들 있잖아. 계산할 때는 어쨌든 무조건 분모 없는 게 제일 편해. 분모를 항상 없애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소수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10 곱하거나 100 곱하거나 해가지고는 다 정수로 바꿔가지고 문제 풀면 된다. 이 얘기들은 뭐 간단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자, 5번에다가 거기다 별을 하나 쳐놓고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 이거는 아마 내가 경험상 어쨌든 무조건 연립방정식을 시험을 보면 한 문제가 나오는 문제야. 단순하게 그냥 여러분들 연립방정식 풀어라 이런 것들이 뭐 당연히 나오겠지만 이거 말고도 이 문제는 항상 좀 고난이도로 문제가 항상 출제가 됐었던 것 같아. 자, 뭐냐면은 연립방정식이 특수해요. 연립방정식이 좀 특수한 해를 갖는 경우가 있어. 자, 어떤 경우냐면은 이렇게 연립방정식 두 개가 나오면은 조건이 두 개가 있고 미지수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근 하나로 딱 결정이 나겠지. 결정이 난단 말이야. 근데 그게 결정이 안 나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해가 없는 경우가 있어. 해가 없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이거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자, 일단은 지금 1차 함수까지 진행을 했었던 친구 기준으로 하나 설명을 해줄게. 자, 얘는 지금 둘 다 1차 함수식으로 바꿨을 때 좌표 평면상에서 뭐야? 하나의 직선으로 표현이 될 거야. 얘도 하나의 직선, 얘도 하나의 직선으로 표현이 될 거야. 여기까지는 알 수 있겠지? 근데 자, 저기서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어떤 좌표 평면상에서 어떤 직선과 다른 한 직선이 어떻다면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만족하는 점들 다 있고 이 녀석의 식을 만족하는 점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녀석은 요거 하나밖에는 없다. 딱 그 얘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런데 해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해가 없는 경우는 만나는 점이 없다라는 얘기야. 만나는 점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두 직선은 어떤 관계여야 돼? 평행. 이런 관계여야 이래 돼. 만나질 않는다고. 만나질 않아. 그럼 뭐가 돼야 돼? 평행. 평행하면은 뭐 해야 돼? 기울기가 같아야 돼. y절편은 달라야 돼.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다시 하면 돼. 자, y절편은 달라야 되고 기울기는 같아야 된다고.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비했을 때에는 y는 ax 플러스 b라고 둔다고 한다면은 얘 같은 경우는 자, y는 ax 플러스 c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몰라도 돼. 아직 안 배웠으면 몰라도 되고, 이게 만족시켜야 돼. 자, 두 번째면은,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경우는 만나는 점이 엄청나게 무수히 많다라는 거잖아. 그렇다는 건 뭐야? 두 직선이 일치한다. 두 직선이 일치하는 녀석이야. 그러니까, 이 식하고 이 식이 실제로 그냥 같은 식이라는 거야. 똑같은 식. 똑같은 식 두 개를 주면은 그거 어떻게 풀어? 그지? 해가 무수히 많다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야? 자,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고 또 마찬가지로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가 될 거야. 근데 너희들한테 뭐 이렇게 아주 쉽게 똑같은 수치로 주지는 않겠지. 똑같은 수치로 주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주는지를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해줄게. 자, 그래서 얘를 조금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런 녀석, 해가 없는 경우, 만나지 않는 경우는 어떤 식이 되냐면은 자, ax 플러스 by는 c. 자, 그리고 ax 플러스 by는 c 프라임. 이런 식의 형태가 될 거야. 얘랑 얘가 앞에는 똑같은데 이 뒤가 달라진다는 소리야. 앞에는 똑같은 식이 돼. 똑같은 식이 됐을 때 얘 뒤가 달라질 때 그러면 얘는 뭐냐면은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야.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해 줄 거야.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녀석 우리가 변형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ax 플러스 y는 b잖아.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y는 c이기 때문에 앞에 거는 똑같지만 뒤에 이 녀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얘네들이는 완벽하게 평행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지금 이해 못하면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어. 일단은 그렇게만 알아둬.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뭐야? 어차피 똑같은 식이 돼야 돼.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내가 여기서 문제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 자, 다음 장 넘어가면 자, 봅시다. 16번, 17번, 18번 이런 얘기거든. 이런 얘기. 자, 첫 번째로 16번 같은 경우에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했어. 자, 해가 무수히 많다. 자,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거기다 적어 놓던가요?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두 식이 같다야. 연립방정식으로 나온 이 식 두 개가 이 두 개의 식이 그냥 완벽하게 동일하다 그냥 그 얘기야. 동일하다야. 동일하다. 똑같은 식이라는 거야. 근데 지금 봐봐. 자, 지금 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저기 답은 3번인 것 같아. 답은 3번. 봐봐. 마이너스 x 플러스 4y가 8이고 2x 플러스 마이너스 8y가 마이너스 16이다. 이렇게 지금 식이 주어져 있지, 여러분들한테. 그렇지? 자, 이럴 때 항상 뭘 똑같이 만들어야 되냐면은, 자, 요거, AX나 BY라고 했을 때, 요 수치나 요 수치, 요 수치나 요 수치를 똑같이 일단 먼저 만들어주면 돼. 얘를 똑같이 만들어주거나 얘를 똑같이 만들어주기만 하면 돼. 무조건이야, 그냥.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돼. 자, 마이너스 X와 마이너스 2를 똑같이 만들어주던가, 4와 마이너스 8을 똑같이 만들어주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게 이게 좀 편하겠니? 얘를 그냥 2로 만들어주려면은, 여기 전체에다, 마이너스 1에다가 몇을 gov하면 2가 되겠어?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다가 전체에다가 내가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한번 해볼게. 그럼 얘는 뭐가 돼? 자, 2x 마이너스 8y는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지. 그치? 양변에다가 0이 아닌 똑같은 수를 곱해도 식은 성립하잖아. 그렇지?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곱한 거야. 그랬더니만 이 녀석이 나왔어. 얘는 뭐야? 얘랑 지금 똑같은 식이잖아. 얘랑 얘가 똑같은 식이라는 거야. 이게 뭐가 되냐면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가 된다라는 거지. 오케이? 알겠지? 맞지? 위아래의 식이 똑같은 식이 나왔을 경우에는 무조건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두 개를 식을 줬지만 결국 식 하나 준 거랑 다르지 않다라는 거야. 똑같은 식을 준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런 다음에 해가 없는 경우는 앞에 요 녀석은 같은데 뒤가 다른 경우라고 그랬어. 앞에 이거 ax, by는 똑같은데 얘 두 개 있는 뒤에 있는 이 숫자가 다른 경우는 얘가 해가 없다라고 했어. 평행하게 계속 이어질 테니까. 그러면은 17번 문제 한번 볼게. 자, 17번 문제 볼게. 자, 여기다 x 플러스 ay는 자, x 플러스 ay는 2고 3x 마이너스 9y는 b 플러스 1. 3x 마이너스 9y는 b 플러스 1. 자, 얘가 해가 없대. 그러면 얘는 뭘부터 동일하게 만들라고? 이 앞에 있는 녀석들은 똑같은 녀석들이고 뒤에 있는 녀석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만들 수 있는 거 봐봐. 얘가 a고 얘가 9기 때문에 이 y 앞에 있는 개수를 똑같이 만들어줄 수는 없어. 지금 현재로서. 안 되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 해보는데 안 될 거야, 아마. 그러면은 남은 거는 뭐냐면은 얘는 지금 1이잖아.
얘는 지금 1이고 얘는 지금 3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식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꾸면 양변에다가 3을 곱해주는 방식으로 가는 거야. 그럼 얘를 3을 곱해주면은 자 3x 플러스 3ay는 3, 2, 6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봐봐. 얘랑 얘가 앞에 있는 요 앞에 있는 부분은 똑같다고.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은 틀려야 된다고. 자, 그러면 얘가 똑같아지려면은 3a가 마이너스 9가 돼야겠지. 그지? 3a가 마이너스 9가 돼야 돼. 그럼 a는 뭐가 됩니까? a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그리고 얘랑 얘는 달라야 돼. 같으면 안 돼. 같으면 뭐가 돼야 돼? 두 수가 무수히 많은 경우가 돼버려. 얘랑 얘가 달라야 돼. 따라서 b라는 녀석은 5가 되어서는 안 돼. 절대로. 얘 b가 5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6이 나와버리잖아. 그치?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b는 5가 되어서는 안 된다가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3이고 5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답은 아마 2번이 될 거예요. 이 문제는 내 경험상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말고사에서 나왔었던 문제니까 이 풀이하는 방법, 지금 선생님이 가르쳐준 이 풀이하는 방법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으세요. 반드시. 자, 해가 특수한 거, 연립방정식 활용 문제들은 여러분들 이제 그 활용 문제 할 때 하나하나 문제를 풀면서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거는 지금 좀 넘어가고 할 수 있도록 할게. 자,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쭉 넘어가서 고난도 대표 유형 62페이지부터 있는 문제들부터 하나씩 좀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래. 62페이지에는 1, 2, 3번 문제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인데 얘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되겠다고 했어. 그러면은 얘는 어떤 형태가 돼야 되냐면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런 형태가 돼야 돼. 근데 여기서 조건이 하나 있어. 되게 중요한 조건. 뭐가 있을까? 얘는 a랑 b는 0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a랑 b는 0이 되어서는 안 돼. 자, a랑 b가 0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저 상수가 0이 되는 순간 어떤 식이 되겠어? 미지수 하나가 사라져 버리지. 그럼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아니잖아. 미지수가 하나가 돼 버리는 거니까.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a나 b는 0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걸 좀 기억을 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하고, 일단 이걸로 전체를 다 넘겨 볼게. 그러면은 자, a 마이너스 4에다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지 3x 2y인데 by니까 플러스 2 플러스 b의 y 마이너스 플러스 7은 0 이렇게 되겠지? 그렇습니까? 그렇죠? 맞지? 맞겠지 얘들아. 이 정도 틀리진 않겠지 내가. 자, 그러면은 얘가 있으면 돼, 안 돼? 1차 방정식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가 있으면 안 돼. 그지? 얘를 없애기 위해서 얘는 뭐가 돼야 됩니까? 그러면 0이 돼야겠지. 얘가 0이 돼야가지고 얘가 x제곱을 사라지게끔 해줘야겠지. 따라서 a는 그냥 4가 돼야 될 것이고, 자, 마이너스 3x 상관없어. 이 녀석인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이 b나 a는, 자, 얘는 0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2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조건이 되는 거야.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되는 조건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개수가 순환소수야. 이거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나? 그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들 있잖아. 대한민국의 수학교육 체계는 어떤 식이냐면은 이전에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암기하고 풀 수 있다라는 가정 하에서 문제를 출제해. 여러분들 지금 며칠 전에 시험을 봤으니까 당연히 다 기억을 하고 있겠지. 근데 이게 가끔씩 언제 나오냐면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위적분에 나와. 애들이 이거 딱 보고 나서 저게 뭡니까 그래 나한테. 다 까먹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때 그러면 안 돼. 얘는 자 9분의 5x고, 자 순환소수는 우리가 계산이 안 된다 그랬어. 너희들이 계산 못 한다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분수로 바꿔가지고 해라. 얘는 9분의 4, y는 자 9분의 28에서 2를 pen 거니까 26이 되겠죠. 26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양천지 전체에다가 9를 곱해주면은 자 5x 플러스 4y는
26이 되고 x가 2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2를 넣으면은 얘는 10이 되잖아. 그러면은 자 4y는 마이너스 10이니까 16이 되고 y는 4. 답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자, 이거 아까 나왔었던 그 얘기야. 자연수 근을 구해라.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나온다고 했으니까 우리 얘 가지고 이대로 그냥 한번 진행을 해보자. 3a니까 3 곱해야겠죠? 3에다가 2x-1 곱해야 되고, 자, 마이너스 이 녀석을 빼줘야 돼. 자, 4x-y. 자, 얘가 3이래. 요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xy를 구해보라. 이거 하나밖에 없을 거야, 아마. 여기서 자 6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y 플러스 y는 3 이렇게 될 거고 자 쭉 넘기고 y 정리를 여기 x죠? 여기가 x가 되겠지? 그지? 맞니? 맞지? 맞지? 그럼 봐봐 얘는 자 2x 플러스 y는 6 요 녀석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봅시다. x가 1이면은 y는 몇이 되겠까? 4가 되겠죠. x가 1이면은 y는 4 이렇게 될 거야. 자, 두 번째 x가 2면은 y는 몇이 되는 거야? 2가 되겠죠. 자, x가 3이면은 뭐가 돼? 얘가 0이야. 그럼 0은 자연수가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해당 사항이 없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얘랑 얘를 곱한 거잖아. 얘랑 얘를 곱한 거. 얘랑 얘를 곱한 거를 하라고 했잖아. 이게 순서상을 구하라는 게 아니지. 얘를 곱해도 4고 얘를 곱해도 4야.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하면 무조건 4가 나올 것이다. 알겠죠? 자, 다음 4번 문제 봅시다. 이거 여러분들 이런 문제 조금 헷갈려 하는데 볼게요. 일단 얘가 지금 뭐 미지수가 있어 없어? x, y를 제외한 저기 뭐 상수 a를 구해라 b를 구해라 이런 건 지금 없는 상태야. 그죠?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는 그냥 풀면은 x, y 값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야. 그냥 풀면 정확하게 답이 나온다는 소리야. 그럼 풀어볼게.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밑에다가 3을 곱해가지고 이거 해볼게. 얘를 기억이라고 하고 얘를 우리가 니은이라고 하면은 기억에서 어떻게 더하기 얘 부호가 다르니까 니은에다가 곱하기 3을 해가지고 더해주면은 우리가 y가 사라질 것 같아. 그렇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 그러면 자 2x 마이너스 3y는 12가 되고 여기다가 3을 곱하면 자 9x 플러스 3y는 9, 3, 27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얘랑 부호가 다르니까 더해주면은 이 녀석이 사라지면서 없어질 거고 11x는 39가 되나? 39 이렇게 된다. 왜 뭐 숫자가 이렇게 원래 그지 같니? 야 이걸 일단 계산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귀찮을 것 같으니까 방식을 좀 바꾸자. 우리가 결론적으로 구해야 될 건 뭐야? 결론적으로 내가 최종적으로 잘못 본 게 얘 녀석이잖아 지금. 그지? 얘를 잘못 보고 풀었더니 x3이 나왔다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얘를 잘못 봤으니까 얘는 지금 정확하게 본 거지. 얘를 정확하게 본 거지. 그지? 얘를 정확하게 봤다고. 그럼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은 y 값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지?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은 그러면은 6 마이너스 3y는 12가 되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2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그럼 답이 나왔네. 그럼 얘가 이 x에다가 3 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은 9가 아니라 뭔가 다른 숫자가 나오겠네. 그렇지?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답이 되니까 자 9 마이너스 2는 7이기 때문에 우리가 9를 7로 잘못 봐가지고 문제를 푼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오늘은 좀 개념 설명 좀 해주고 문제 풀이는 조금 많이 못했는데 여러분들 앞쪽에 있는 문제들은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다음 시간에 뭘 할 거냐면은 이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들 가지고 여러분들 문제 풀이를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이걸 계속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합시다.